네, 안녕하세요. 4월 2일입니다. 오늘 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뭐, 봄 구경 나온 사람들, 꽃 구경 나온 사람들, 뭐 예전 같으면 비 한 방 오면 다 작살이 났을 벚꽃이나 뭐 목련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갖고, 오늘 뭐 제가 청계산 양재천 이쪽 가봤더니 뭐 완전히 길이 막혀가지고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들렸다가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쭉 좀 보니까 제 아침부터 제 눈에 들어왔던 두 개의 뉴스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어떤 경제에 대한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을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짧게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 채굴자로서 저희 파이 네트워크,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자꾸 그 베이징 레이트가 낮아지고 그렇다고 뭐 노드 뭐 설치하는 것도 뭐 돈도 좀 들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건데, 이거 홍보를 하자니 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권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랬더니 너나 잘해, 쓸데없는 거 하지 마 하면서 나의 인격을 모독당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건 싫잖아요. 그래서 참 남을 이제 남에게 이걸 권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 뭐 암호화폐가 뭐 이거 뭐 사기다, 위험하다, 암호화폐 90%는 없어진다, 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새로운 바퀴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폐 혁명을 하는 것이라고 본인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업 경영자들이 우리는 지금 화폐 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흥분이 됩니다라는 게 이 경영자의 얘기였어요. 화폐 혁명이 뭐지? 그러면 달러나 원화 대신에 앞으로 코인으로 한다라는 거야?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뉴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제가 봤던 첫 번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나온 지금 미국의 이제 웰스파고 은행은 정말 뭐 서부 개척 당시부터 이제 그 어떤 청년 둘이서 만들었던 좀 미국의 상업은행 중에 굉장히 큰 은행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채권이 박살이 났죠. 저기 크레딧 스위스도 그랬고, 뭐 크레딧 스위스 막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돈을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중국 같은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어려워지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이 사람들은 채권에 돈이 왕창 물려 있다라는 거죠. 채권 펀드에. 지금 독일은행도 그렇고 뭐 여기 미국의 상업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게 왜 그러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가 올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리죠. 쉽게 얘기하면 자, 100으로 생각하세요. 금리가 지금 이자율이 10%다. 100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이자율이 10%일 때 채권 가격은 90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100원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린다. 그러면 10%에서 1%로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에서 1을 빼면 99원이죠. 금리가 내릴 때는 90원짜리 채권이 99원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처럼 금리가 1%였던 것이 금리가 10%로 오르게 되면 99원짜리가 9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합해서 항상 가격이 같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구나.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막 뭐 0.25에서 지금 5%까지 올리니까 채권 가격은 그만큼 떨어졌겠구나. 예, 그게 정답이에요.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지금 채권에 물려가지고 갑자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돈을 막 찾다가 보니까 은행은 줄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은행까지 작살이 났다. 이제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봤던 뉴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양반이 그림을 그리네.
이거는 제임스 정 기자님이 하신 거고, 2024년 4월 1일 오늘 8시에, 나왔는데,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을 만든다. 지금 이렇게 금융기관 망한다고 그러는데, 머스크는 금융기관을 만든다. 근데 페이팔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파이코인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와 회사의 개인이 아니라, 아, 세상의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시면은 이 아이를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자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크게 뭐 코인이라는 게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세상에 들어왔지만 아무튼 금융 그러면은 현금하고 채권하고 주식 세 개거든요. 현금하고 채권하고 주식 요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대형은행들이 박살이 났다. 대형은행들이 박살이 났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코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나는 지금 어마무시한 금융기관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파이코인도 보험 쪽, 파이낸스 쪽으로 한다고 초반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캠피셔 할베 자료 2008년도 자료 제가 번역했던 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1926년 이후 변곡점 투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주식 쪽에 주식이나 코인에 신경을 쓰고 나이 들은 사람일수록 채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기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투자 기간. 근데 젊은 사람이 거꾸로 막 단타를 하고 나이 들은 사람이 장타를 하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투자 기간이 15년일 때 66번 정도의 이런 어떤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66번 정도 있었는데 주식이 61번, 그 다음에 채권이 5번 그걸 대체했다라는 거죠. 그때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주식 쪽이 높았다라는 거죠. 채권보다. 당연하죠. 근데 투자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은 주식 쪽이 유리했던 게 60번, 채권이 한 번 더 많아서 6번. 그런데 이건 수익률이 929대 240으로 어마무시하게 차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뭐 주식이 위험하다, 채권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식하고 채권이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구채. 주식은 영구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주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코인도 영구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파이코인은 정확히 영구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식이라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가 있다. 지금 삼성전자는 1938년부터 지금까지 쭉 왔고 앞으로도 계속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영구채가 되는 거고 중간에 망하면 영구채가 아니죠.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영구채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본증권, 정확한 거죠. 영구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빨리 상환해 버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코인도 정확히 영구채권이라고요. 코인도 정확히 영구채권이지 이상한 잡코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이라든가 제가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채권, 이런 건 영구채권일 확률이 없지만 이더리움, 그 다음에 파이코인, 이런 건 영구채권이라는 거죠. 영구채권이라는 건 뭐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파이코인은 정확히 퍼페추얼 본드, 영구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이렇게 나건, 금융위기가 나건, 새로운 금융기관이 만들어지건, 지금 지금 제가 이걸 한번 봐보세요. 서로에게 송금을 하고 예금을 하며 이자를 받고 앱 하나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겸 슈퍼앱을 꿈꾸고 있다. 파이네트워크 상품몰이나 파이네트워크 디벨롭에서 브레인스토밍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파이코인으로 서로 간에 송금을 하고 예금을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줄 수 있고 앱 하나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겸 슈퍼앱을 꿈꾸고 있다. 누가? 파이코인이? 근데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벽과 혹독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한다. 제가 계속 파이코인의 가치는 KYC에 있습니다. KYC 제대로 하려면 막노동입니다. 여기 파이코인 얘네들은 미국 정부의 아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랑 튜닝을 하든지 아무튼 그 준법, 컴플라이언스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KYC도 사람들이 한다 그러니까 임시로 만드는 거지 나중에 반드시 사람이 체크합니다. 규제의 벽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벽과 혹독한 경쟁을 이겨내야 되고 재무부에 관련 면허를 신청한 상태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각 주별로 라이센스를 따로 따야 된다. 금융을 하려면. A는 X 인수 자유언론을 더 많이 강조했다. 그 여파로 진보적인 사회단체들로부터 광고 보이콧을 당해야 했다. X 매출의 90%는 광고에서 나온다. A는 X를 광고기업에서 금융기업으로 변신시키고자 한다.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A는 일론 머스크고 X는 트위터입니다. 파이네트워크 광고 거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금융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혹독한 경쟁 준비도 하고 있고 규제의 벽을 못 넘고서 주저앉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주별 라이센스가 아니라 각국에 지금 KYC에 문제가 없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각국의 KYC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을 하려면 아주 무지막지한 막노동식 KYC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런 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할 겁니다. 누구도 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은 파이코인도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했냐라는 게 상관없이 이제 머리칼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분명히 문을 닫아놓고 나 혼자 연구했는데 옆방 놈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내가 걔한테 절대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걔는 어떻게 알지?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머리털 효과라고 하는데 뭐 니콜라스 부부도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한 거겠죠. 상품 계획을 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트위터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보상 얘기하면서 트위터의 기업 가치가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길은 어렵다. 2,500달러면요. 그래서 JP 모간이 3,800억 달러더라고요. BOA가 2,300억 달러. 그러니까 트위터가 페이팔을 넘어서 금융기관이 되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이 JP 모간이 근데 2,500달러는 간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준으로 간다. 그러나 그 길은 어렵다. 정말 기업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마켓캡 마켓캡 랭킹을 쳐야죠. 마켓캡 랭킹을 쳐보게 되면은 지금 18위더라고요. JP 모간이 18위에요. 월마트보다 조금 BOA가 뭐 삼성보다는 위에요. 삼성보다 더 큰 지금 삼성이 약 한 뭐 328억 불이니까 250억 불이라고 그러면은 파이자보다는 큰 거죠. 파이자보다는 큰 오러클 정도 되는 알리바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분명히 여기는 간다. 그러나 가는 길은 험하다. BOA가 지금 39위 이 정도에 있잖아요. 삼성이 우리는 23위. 아무튼 이런 거를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중국의 위챗처럼 요 그런데 중국의 위챗처럼 좋은 앱을 갖고 전 중국 거 뭐 저 틱톡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위챗처럼 근데 위챗을 베끼기만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미래하고 그럼 위챗을 보면 알 수 있나? 그래갖고 제가 위챗을 봤더니 위챗이 지금 위챗에서 정말로 뭐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메시지, 사진, 동영상 전송, 음성, 영상 채팅, 그룹 채팅, 편한 친구 자동 등록, 루거라운드 둘러보기, 우리 그다음에 쉐이크 기능, 사진첩, 개인 QR코드, PC 단말, 드리프트 보트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NFT도 할 수도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도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뭐 이건 일본 사람이 올렸던데 지금 좀 주의해야 된다. 이게 위챗이 텐센트가 지주회사인가 봐요. 근데 텐센트의 일대 주주는 중국이 아니거든요. 남아프리카의 그 보석회사고 남아프리카 보석회사의 또 일대 주주는 영국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어찌된 거 뭐 중국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객 정보 관리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위챗 보니까 중국 위챗이 암호화폐 계정을 정지했다. 2018년에 이런 거를 이제 블로그에 이분 이름이 뭐더라? 부자대기님이 아니네 이석원 기자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위챗을 얘기하고 트위터를 위챗처럼 만들어서 금융기관을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위챗 좀 들여다보고 페이팔은 제가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고 이거 파이네트워크의 니콜라스 부부들 얘기하는 거랑 같네. 그렇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뭐 얼마 간다 지금 트위터를 일부러 상장 폐지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재상장하겠다라는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상장이 급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파이네트워크는 영구채로 계속 배당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훌라닥 걸려서 가격 올라가면 팔아먹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가 번영하고 생태계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4,500만 명이라 그러지만 10억 명까지의 이제 자기네 로드맵을 발표했죠. 정말 그렇게 가게 되면 진짜 영구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융기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의 16세기에 영국에서 은행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채권이 그러니까 16세기 영국에서 이제 금 세공업자들이 이제 금을 가지고서 보증서를 갖고 지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용화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주식보다는 채권에 훨씬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 채권에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은 위험도 하다. 근데 왜 주식이 채권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채권보다 좋으냐?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죠. 여러 가지는 이제 금융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이나 권력을 물려주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몹시 그게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는 뭐 아버지 사자가 아들 사자한테 뭐 왕위를 물려주고 그 완전히 오직 인간만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500년 된 금융제도가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든다. 화폐혁명을 한다. 글쎄요.
그렇게 자연계의 법칙에 어긋나게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노하우와 지식과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파이코인이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가 될 어떤 아무튼 뭐 파이코인 공부하시면서 이건 연구체로서 그냥 쭉 나도 하고 아들도 하고 손자도 하고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얼마 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내가 10,000개를 채굴하고 10만 개를 채굴하고 100만 개를 채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태계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태계 만드는데 이거 하면 파이 더 주고 이게 베이징 레이트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을 지금 많이 해서 나중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생태계를 만드는데 큰 이바지가 되는 거죠. 확실히 돈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망하고 트위터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요일 공부 한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